말단 병사의 전설 제29장 강진우가 전기 레일을 따라가 보려던 순간 고요했던 공간에 갑자기 철컥하는 발소리가 울렸다. 그 소리에 그는 멈칫했지만 곧 놀란 듯 소리쳤다. 로봇. 여기 로봇이 있어. 이렇게 말한 건 그가 훈련소에서 교관들이 걷는 소리를 수도 없이 들어왔기 때문이었다. 이건 분명 로봇 특유의 발소리였다. 처음엔 크게 소리치려 했지만 감옥 간수들이 로봇 얘긴 왜 안 했지 하는 생각이 들어 조심스럽게 자세를 낮췄다. 주변을 경계하며 조용히 숨을 죽였다. 점점 가까워지는 발소리. 강진우는 멀리서 깜빡이는 붉은 불빛 2개를 발견했다. 약한 조명 덕에 그게 사람 형태의 눈이라는 걸 눈치챘다. 붉은 눈동자는 점점 가까워졌고 이제 자신을 발견했다는 걸 직감한 그는 천천히 일어나 그 흐릿한 실루엣을 응시했다. 그 실루엣이 가까이 다가오자 약한 빛 속에서도 뼈대 형태의 로봇이라는 걸 알아볼 수 있었다. 하얀 해골 모양의 눈구멍에서 붉은 빛이 뿜어져 나오는 모습. 이 어둠 속에서 이걸 마주친다면 아무리 간 큰 사람이라도 다리가 풀릴 장면이었다. 하지만 강진우는 그저 마음속이 살짝 오싹했을 뿐 금세 표정을 가다듬었다. 이 정도면 공포게임 초입부 수준이지. 애들 놀라라고 만든 장면이나 다름없잖아. 그때 기계음 특유의 굵고 느린 목소리가 들려왔다. 안녕하세요. 그게 로봇이라는 걸 알면서도 강진우는 고개를 끄덕이며 받아쳤다. 안녕. 그러자 로봇의 붉은 눈이 순간 번쩍 밝아졌다가 잠시 후 다시 음성이 나왔다. 이렇게 말 걸어주는 사람은 정말 오랜만이에요. 왜? 다들 너한테 말도 안 걸었어. 강진우는 피식 웃었다. 이상하게 이 로봇을 보자 마음이 편해졌다. 대부분은 날 보기 전부터 비명을 지르거나 보자마자 소리를 질렀어요. 그중 일부는 여기 남아있고 몇몇은 밖으로 나갔지만 전부 정신이 온전치 못했어요. 거의 다 미쳐버렸죠. 로봇의 음성은 여전히 느렸지만 이번엔 어딘가 쓸쓸한 기색이 묻어났다. 강진우는 한 걸음 다가서더니 로봇의 어깨를 툭툭 두드리며 웃었다. 보나마나 자기가 스스로 놀라서 그런 거야. 그리고 널 보고 놀란 애들은 솔직히 내가 좀 무섭긴 해. 로봇은 고개를 끄덕이고 어깨를 으쓱이더니 손바닥을 펼쳐 보이며 말했다. 맞아요. 나도 최근에서야 알았어요. 내가 무섭게 생겼다는 걸 나도 사람을 놀래키고 싶진 않은데. 누가 여기 들어오면 자꾸 말 걸고 싶어져요. 근데 당신은 왜 안 무서워해요? 하하, 내 훈련소 교관 5명이 너처럼 로봇이거든. 너 정도로는 안 놀라. 그 말을 듣고 로봇은 갑자기 강진우의 어깨를 꽉 잡더니 외쳤다. 5이나 된다고. 아야. 아프다니까. 금속 손의 어깨를 꽉 잡힌 강진우는 소리를 질렀다. 로봇은 당황한 듯 손을 떼고 2 손을 비비며 말했다. 미안해요. 누가 나랑 같은 존재가 있다는 말에 너무 흥분해서 내가 힘이 센 걸 깜빡했어요. 그런데 그 로봇 교관들은 어느 성계 출신이에요. 나는 그쪽 민족 얘긴 들은 적이 없는데. 그 말에 강진우는 얼이 빠졌다. 한참을 멍하니 있다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잠깐. 너 지금 내가 로봇인 걸 몰랐다고. 로봇은 고개를 끄덕였다. 난 기억이 시작된 이후로 줄곧 이 안에 있었어요. 내가 로봇이란 말 오늘 처음 들었어요. 로봇이라는 민족이 어느 별에 사는지도 모르겠어요. 강진우는 입이 딱 벌어졌다. 농담인가 싶다가도 그 진지한 표정에 뭔가 꺼림칙한 기분이 들었다. 설마, 자기가 인간이라고 믿는 건가?
문득 수백 년 전 기록에서 읽었던 로봇 반란이 떠올랐다. 인간처럼 감정을 지닌 로봇들이 억압받는 동족을 해방시키겠다며 우주 전역을 전쟁터로 만든 그 사건. 설마 또 그런 놈이 나온 거야. 급히 화제를 돌리기로 한 강진우는 말을 이었다. 그래, 넌 언제부터 여기에 있었는데? 너 말투나 지식은 어디서 배운 거야? 몰라요. 태어났을 때부터 머릿속에 있었어요. 아, 우리 집 보여줄까요? 정말 잘 숨겨져 있어요. 지금까지 아무도 못 찾았어요. 말이 끝나기도 전에 로봇은 강진우의 손을 잡아 끌었다. 야야, 살살 줘. 근데 너, 밖에 나가고 싶진 않아. 싫어요. 바깥이 무서워요. 그리고 집에서 오래 떨어지면 자꾸 졸리거든요. 자다가 밖에서 고장나면 큰일이잖아요. 로봇이 무섭다고, 졸립다고. 이게 뭔 소리야? 강진우는 어이없다는 듯 웃었다. 충전이 필요하다는 걸 자는 거라고 생각하나 보지. 그러다 로봇이 불쑥 말했다. 아, 맞다. 예전에 너랑 비슷하게 생긴 사람들이 있었는데 어느 순간 전부 나처럼 됐어요. 근데 그 사람들은 날 무시하고 잠만 자더라고요. 몸을 건드리면 바로 부서지고. 너희 민족, 참 이상해요. 가서 보면 아마 너한텐 반응할지도 몰라요. 다음에 시간 나면 볼게. 강진우는 속으로 그건 이미 죽은 사람들인데 라고 생각했지만 굳이 설명하진 않았다. 로봇에게 이끌려 어둠 속을 걷던 강진우는 시간이 얼마나 지났는지도 모른 채 결국 멈춰섰다. 다 왔어요. 여기. 근데 왜 이렇게 어두? 아, 맞다. 너희는 빛이 있어야 보인다고 했지. 스위치 켤게요. 오래 안 써서 될지 모르겠지만. 로봇은 강진우를 놔두고 저 멀리 덜컥덜컥 걸어가더니 잠시 후 밝은 빛이 훅 하고 들어왔다. 갑작스런 빛에 눈이 멀 뻔한 강진우는 본능적으로 눈을 감았다. 조금씩 눈이 적응되자 주변이 눈에 들어왔다. 눈앞에는 약 100평방미터 크기의 새하얀 공간이 펼쳐져 있었다. 사방벽에서 은은한 빛이 나오고 있었고 통로 끝에서 로봇이 돌아오고 있었다. 방은 텅 비어 있었지만 구석엔 기계 장비 하나가 놓여 있었다. 강진우는 로봇을 무시한 채 자동문을 확인하러 돌아섰다. 바깥은 다시 어두워졌고 그 탓인지 왠지 모르게 싸늘한 기분이 들었다. 이 안쪽이 내 방이야. 내 보물들이 있지. 강진우는 그래 하고 고개를 끄덕였고 그제야 로봇의 외형이 뚜렷이 보였다. 놀랍게도 훈련소의 5 로봇 교관과 완전히 똑같았다. 하지만 구조는 훨씬 더 정교하고 세련돼 있었다. 로봇은 조용히 앞장서며 안쪽 통로로 걸어갔고 강진우는 그 뒤를 따랐다. 그러다 문득 로봇의 등판에 적힌 글자와 바코드가 눈에 들어왔다. 우주력 3029년 연방제지4사 제조 광산 통제용 로봇 1년 번호 A123B34 벌써 수백 년 전 모델이잖아. 도대체 언제부터 자기가 사람이라고 착각한 거지? 강진우는 입을 열려다 말고 그냥 입을 다물었다. 이 로봇이 소문으로만 들었던 인간형 감정 로봇, 그러니까 위험하다고 찍혀있던 존재라는 걸 느끼면서도 이상하게 아무런 두려움이 느껴지지 않았다. 그보단 훈련소에서 함께했던 교관들과 같은 따뜻한 기분이 들었다. 생각해보니 그 교관들도 인간 감정을 갖고 있었던 거야. 그래서 내가 그들을 기계라고 잊고 지낸 거겠지. 로봇도 오래되면 사람보다 더 사람 같다니까. 그렇게 생각하며 한참을 걷던 강진우는 로봇의 말에 정신이 돌아왔다. 여기가 내 방이에요. 전부 내 보물들.
강진우는 눈을 돌렸다. 자신도 모르게 어느새 잡동사니가 가득한 방에 들어와 있었다. 정확히는 방이라기보다 창고에 가까웠다. 좁은 공간 안에 수십 개의 고물 장비들이 산처럼 쌓여 있었다. 딱 한쪽 구석만 비어 있었다. 이걸 보물로 모아두는 걸 보면 얘 취향 참 독특하네. 마치 사람이 사람 뼈를 수집하는 느낌이랄까. 강진우는 어이없다는 듯 웃었다. 여기가 내 침대야. 너한테 양보할게. 로봇이 자랑스럽게 말하며 손짓한 곳은 금속선이 복잡하게 엉켜있는 욕조 모양의 구조물이었다. 벽이라고 생각했던 곳도 알고 보니 전자장비였고 그 장비는 현재 꺼진 상태였다. 강진우는 본능적으로 아냐, 괜찮아라고 손사래를 쳤다. 아무리 봐도 충전용 플랫폼이었다. 거기 누웠다간 감전될 게 뻔했다. 그때 로봇의 눈이 점점 어두워지더니 나직한 목소리로 말했다. 아, 또 졸리다. 미안. 나 먼저 잘게. 그렇게 말한 로봇은 금속선들을 몸에 연결하더니 그 욕조 같은 침대에 조용히 누웠다. 순간 조명이 깜빡이며 어두워졌고 꺼져 있던 장비의 불빛이 깜빡이며 켜졌다. 수백 년이 지나도 여전히 작동하는 자동 충전 시스템이었다. 이제 혼자 남은 강진우는 주변을 샅샅이 뒤지기 시작했다. 조금 뒤 강진우는 이곳이 예전 광산의 중앙통제실이었다는 걸 알아냈다. 로봇이 누워있는 그 자리는 원래 조정 로봇들이 자동으로 충전하던 장소였던 것이다. 주변을 뒤져보니 대부분의 장비는 부서져 있거나 일부가 분해된 상태였다. 강진우는 그걸 보며 중얼거렸다. 이 로봇, 장비 부품을 전부 자기 보물로 가져갔구만. 덕분에 제대로 쓸 수 있는 건 하나도 없잖아. 결국 포기하고 로봇의 방으로 돌아온 그는 산처럼 쌓인 폐기 장비를 바라보다 문득 번뜩였다. 혹시 이걸로 뭔가 만들 수 있을지도. 강진우는 열정적으로 부품을 뒤적이며 조립을 시작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땀에 흠뻑 젖은 그는 완성된 장치를 들고 미소 지었다. 휴, 다행히 교관들이 스파이 훈련 때 가르쳐준 장비 분해 조립법이 여기서 빛을 보네? 이게 투영기긴 한데 신호 잡힐지는 모르겠군. 일단 해보자. 투영기를 들고 방을 나선 그는 곧바로 다시 돌아왔다. 투덜거리며 말이다. 젠장, 바깥 전력 포트가 전부 낡아서 못 쓰겠잖아. 이놈의 통제 로봇은 관리도 안 하고 뭐 했대. 할 수 없이 충전 중인 로봇의 시스템에 연결할 수밖에 없었다. 그는 조심조심 낡은 전선을 골라 충전기와 연결했고 오래된 기술 덕에 에너지를 끌어올 수 있었다. 장비를 문 앞에 고정시키고 눈앞 하얀 벽에 투영 구멍을 맞췄다. 전원을 켜자 흐릿한 영상이 벽 위에 펼쳐졌다. 됐어. 난 천재야. 강진우는 기쁨에 겨워 소리쳤지만 곧 깨달았다. 소리는 안 나온다는 걸 다시 장비 더미로 달려가 스피커를 조립했다. 드디어 영상과 음향이 갖춰진 상태로 그는 문가에 기대어 영상에 집중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말라연방의 뉴스 속보를 전해드립니다. 미녀 아나운서의 목소리가 들리자 강진우는 감탄하며 말했다. 채널이 하나뿐이긴 하지만 없는 것보단 낫지? 입대한 이후론 뉴스도 못 봤는데 연방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좀 보자. 그는 투명한 식수 제조기에서 나온 물을 한 모금 마신 후 식용균 제조기를 작동시켰다. 특유의 이상한 맛에 찡그리긴 했지만 꿀꺽 삼켰다. 그때 뉴스 속 아나운서의 멘트가 그의 귀를 잡아 끌었다. 온 군이 전멸 직전, 후방은 고립, 전방은 적군이 압도. 그런 최악의 상황에서 지휘관 역할을 자청하고 자주포 전함 1000척으로 제국군 2000척을 격파. 두 함대를 쫓아낸 연방의 대영웅. 현재 그는 최고 사령부의 포상을 받기 위해
수도성으로 귀환 중입니다. 강진우는 멍하니 입을 벌린 채 중얼거렸다. 어디서 많이 듣던 얘기인데. 자주포 천척으로 이천척을 내 작전이잖아. 곧 화면엔 항구에 정박 중인 전함이 비쳤고 강진우는 벌떡 일어나 외쳤다. 512 번자주포 전함. 이건 내가 썼던 함선이잖아. 이후 장면은 충격 그 자체였다. 수많은 꽃과 환호 속 연방 장교 15명이 화면에 잡혔다. 중심에는 어깨에 소위 계급장을 단 다소 통통한 소년 장교가 카메라를 향해 웃으며 손을 흔들고 있었다. 화면 밖 여성 리포터의 음성이 들려왔다. 그 유명한 대영웅 강태민 중위님입니다. 그녀는 덧붙였다. 시청자 여러분, 계급장이 소위라 의아하실 텐데요. 사실 강태민 중위는 첫 지휘 당시 적의 첫 공격을 완벽히 막아낸 공로로 부대원들과 함께 소스 중장님의 추천으로 진급이 결정되었답니다. 올해 19세, 중위. 연방군의 미래입니다. 이어진 멘트는 강진우의 뇌를 얼어붙게 만들었다. 단, 강중희님은 군 입대 당시 가명을 사용했습니다. 이유는 아버지의 명성을 빌리지 않기 위해서였죠. 그 아버지는 바로 연방 4대 장군 중 한 명, 물레스 대장님. 그 순간 강진우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발로 투영기를 차버렸다. 욕설이 쏟아졌다. 이 개자식. 내 공로를 가로챘. 그래서 간수들이 날 사기꾼 취급했던 거야. 감히. 군고 전체가 한패였어. 분노에 휩싸인 그 시각. 해골성 군사구역. 사령관 소수 중장은 민간복 차림으로 손님과 대화 중이었다. 그 손님은 다름 아닌 물레스 대장. 장군님, 애초에 그 자리를 그에게 줄 생각은 없었습니다. 다만 공자가 먼저 눈치만 주길래. 물레스는 관자놀이를 문지르며 한숨을 쉬었다. 알아. 전부 그놈 친구들 꼬임에 넘어간 거야. 처음엔 부정하더니 두 번째 통화 땐 자기가 맞대더군. 그때부터 감이 왔지. 지금 와서 어쩌겠나. 다만 이런 큰일은 먼저 나한테 상의했어야지. 소스는 진땀을 흘리며 고개를 숙였다. 다음부턴 꼭. 참고로 강진우 원래 부대는 전부 격리됐고 그와 관련된 장교들도 전장에 투입시켜 연락을 끊었습니다. 살아있어도 누가 그를 기억하겠습니까? 물레스는 냉정하게 말했다. 그래. 그럼 교관들은? 전함 정비하던 후방 인력들은? 전부 처리했나? 소스는 얼어붙었다. 그건 아직. 물레스는 냉소를 지으며 말했다. 이미 내가 처리시켰다. 소스는 연신 고개를 끄덕이며 장군님 현명하십니다. 를 반복했다. 그러나 속으론 이렇게 생각했다. 이 인간, 자기 아들 보호하려고 관련자 전부 입막음하려 해. 하긴, 예상했지만 내가 먼저 대비해뒀지. 이때 헌병 차량이 해골성의 자주포 비밀기지에 도착했다. 헌병대장은 군관들에게 묻는다. 정보 유출은 없나? 예, 도착 즉시 봉쇄했습니다. 아직 숙소에 있을 겁니다. 좋아. 안내하라. 13층 거기 있던 강진우의 부하들 단 한 명도 살아남지 못했다. 갑작스런 연속 폭발. 이후 올라갔던 헌병들도 끝내 돌아오지 않았다. 그 시각 해골성 비행전대 식당 니나사는 뉴스 속 강태민을 보며 차갑게 말했다. 이대로 둘 순 없지? 우리가 강진우의 공을 그냥 뺏기게 두는 겁니까? 기나 소령이 말했다. 니나사는 카드를 건네받고 그걸 본 기나는 입꼬리를 올렸다. 장군님, 이런 일이. 니나사는 입을 막았다.
쉿, 아직 끝난 게 아니야. 그자가 어떤 짓을 꾸몄는지 다 드러날 거야. 그날 리나사와 기나가 신병훈련 교관으로 좌천된 후 사고로 숨졌다는 뉴스와 군사교도소에서 강진우를 포함한 모든 생존자가 전원 화재로 사망했다는 기사 나왔다. 전멸의 뒤편엔 영웅을 조작한 권력자들이 있었다.